how you love me electric like you do. Love it how you love it. 안녕하세요. 대구 파킨슨 재활 전문 드림 필라테스 앤 재활 원장 김은경입니다. 오늘은 주말이고요. 오늘은 내용적인 부분을 알려드릴 게 조금 더 있을 것 같아서 영상을 집에서 이제 촬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파킨슨 진단을 받은 분들이 병원에서 많이 들으시는 말이 운동하라는 거잖아요. 저희 센터에 오시는 분들께서도 많이 질문을 하시는 게 어떤 운동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거든요. 일반적으로 대학병원의 교수님들이 환자 한 명당 할당된 시간이 3분 정도라고 하니까 긴 얘기를 나눌 수도 없지만 시간이 있더라도 파킨슨 하는 분들이 어떤 운동을 하시는 게 좋을지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정보를 얻는 게 힘들고 그 교수님들께서도 거의 대부분 말씀하시는 게 그냥 걷기 운동하세요 정도라고 저희 센터에 방문해 주시는 분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일반적으로 건강을 위해서는 또 어떻게 운동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파킨슨이 있는 분들이 처음에 이제 그 추천받으시는 운동이 대부분 걷기 운동이실 거고요.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빠지게 되는데, 파킨슨이 있는 분들은 활동에서 제약을 굉장히 많이 받으시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60대 이상부터 근육량이 굉장히 많이 빠지게 되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근육량의 그 손실을 받게 되시거든요. 그래서 걷기 운동만 해서 되느냐를 봤을 때는 처음에 시작은 걷기 운동만 하셔도 되지만 그 이후에는 걷기 운동만 하셔서는 근 손실을 막으실 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 건 파킨슨 병이 있는 분들, 초기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그 미국에서 2013년도에 연구한 걸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파킨슨병의 운동 효과 연구 중에 가장 유서 깊은 연구라고 하고요. 발표는 2013년에 미국에서 그 발표가 됐었고 대상은 50세에서 67세 6분간 도보가 가능한 안정적 파킨슨병 치료 환자를 대상으로 그 운동 연구가 시작이 됐습니다. 운동 수행은 총 51명 주 2회 60분간 1대1 지도를 받은 그 운동 그룹을 나눠서 어떤 운동을 했었느냐 하면 A그룹에서는 점진적 저항 운동, 고강도 운동을 실시했고요. B그룹은 스트레칭, 균형 운동, 호흡 운동, 저강도 운동을 실시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파킨슨병 있는 분들은 이 운동을 가장 많이 추천을 받으시죠. 스트레칭 하시고 그다음에 균형 운동 하시라 이런 말씀을 많이 들으실 텐데요. 2년 뒤 결과에서는 A그룹에서는 2년 뒤에 파킨슨병이 호전이 됐었고요. 아시겠지만 파킨슨병은 계속 진행이 되는 병이기 때문에 이게 호전이 된다는 건 굉장히 대단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B그룹은 증상이 조금 나빠졌다고 합니다. 두 그룹의 점수차는 7.3점 차. 그리고 결론은 저항 운동 그리고 고강도 운동이 운동 증상을 호전시킨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다고 합니다. 이 파킨슨 병의 진행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 최근에도 새로운 약물이나 시술 등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중에 가장 좋은 결과는 놀랍게도 환자가 직접 운동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효과를 낸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 고강도 운동이라는 게 어느 정도의 그 수준인지를 한번 말씀드려보면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2013년도에 미국에서 진행된 파킨슨 운동 실험에서 저항 운동을 진행한 A그룹은 고강도로 운동을 진행했고요. 여기서 고강도란 최대 심박수의 80에서 85% 정도를 유지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심폐지구력이 지금 녹색 영역에서는 70에서 85 그리고 빨간색 영역에서는 85에서 100%를 나타내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80에서 85% 정도 되는 그 심박수를 유지하면서 운동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병원 가서 건강을 위해서 중등도 운동하세요 이런 말을 많이 듣거든요. 그 중등도 운동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를 나타내냐 하면 여기서 보시는 70% 정도의 운동을 중등도 운동이라고 하고요. 이거를 심박수로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 이렇게 보시면
우리 일반적으로 사람은 평균 심박수가 60에서 90 정도를 평균이라고 얘기하고요. 최대 심박수를 구하는 공식은 220에서 내 나이를 뺀 수치입니다. 만약에 60세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220에서 60세, 60을 빼면 160이 나오는데요. 이거를 만약에 고강도 운동으로 60세인 분들 기준으로 고강도 운동을 말씀드리면 80% 이상이니까 최소 128 정도 되는 심박수가 나오셔야 되고 중등도 운동에서는 70% 이상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게 실제로 처음 운동 시작하시는 분들이 뭐 중등도 운동 정도를 시작하시는 것도 굉장히 힘드시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효과가 좋으니까 내가 바로 뭐 130 이상으로 운동을 해봐야겠다고 하시면 아마 관절도 많이 아프실 거고요. 혈압이 높으신 분들이나 뭐 당뇨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또 갑자기 운동이 강도가 세지는 걸 좀 조심하셔야 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지금 몸 상태인지를 잘 파악하셔가지고 운동을 시작하셔야 될 거고요. 일반적으로 재활 운동을 시작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파킨슨 재활 운동 방법을 일단 이거는 제가 가볍게 정리를 한번 해본 건데 저희 센터에 방문해 주시는 분들을 보면요. 병이 있으신 분이 맞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그 체력이 좋으신 분이 계시고요. 정말 사람마다 이제 편차가 있는 게 어떤 분들은 정말 조그만 한 운동에도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고 너무너무 피곤해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 걷기 운동을 뭐 5분에서 10분 정도부터 시작을 혼자서 한번 해보시고 이게 차츰 시간을 늘려가지고 걷기 운동이 한 30분 정도 내가 30분을 걸었는데도 이게 너무 힘들지 않다라고 느껴지실 때쯤에 뭐 균형 운동이나 스트레칭 그리고 저항 운동을 조금씩 시작을 해보셔야 되는데 파킨슨병에 꼭 필요한 저항 운동과 균형 운동을 가벼운 강도로 30분을 내가 걸어도 너무 힘들지 않은 정도 시점부터 시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동 강도를 올리기 위한 방법은 무게를 조금씩 점진적으로 올리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세트 사이에 휴식 시간을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강한 강도에서 차츰 낮은 강도로 줄이는 방법도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이게 이제 재활 운동을 위해서 꼭 아셔야 될 점이 이제 파킨슨은 유전이 아닌 이상은 보통 60세 이상에서 많이 진단을 받으시잖아요. 근데 60세 이상의 우리는 누구나 이제 늙어갈 거고, 누구나 이제 근손실을 보게 될 건데, 근육량이 1% 이상씩 이제 60대부터 줄어들게 되고요. 70대부터는 이제 2배 이상. 근육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꼭 병에 있는 분들이 아니신데도 70대 이상 뭐 한 80대 정도 되시는 분이 만약에 다리가 부러지셨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하시면 근 손실이 너무 많기 때문에 2달 정도만 누워 계셔도 제대로 못 걷는 경우 아니면 휠체어를 타고 이제 퇴원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뼈도 약해지실 거고 근육량도 굉장히 약해지실 거기 때문에 운동을 굉장히 조심해서 하셔야 되는데요. 운동을 조심해서 하셔야 되지만 파킨슨의 호전을 보시려면 좀 강도가 있는 운동을 당장은 아니더라도 결국에 이제 그러니까 조금 멀리 보시고 계속 하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걷기 운동은 매일매일 하시는 게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혹시나 이제 따로 재활 운동을 받게 되시더라도 혼자서 걷기 운동 가볍게 해주시는 거는 내가 강도 있는 운동을 꾸준히 하기 위해서 가벼운 운동이 꼭 필요하시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좀 가벼운 운동을 꾸준히 해주시고 거기서 주 2회, 주 3회 정도 강도 있는 운동을 조금씩 늘려가시는 게 제 생각에는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제 스쿼트 같은 대표적인 다리 운동 중에 스쿼트라는 동작이 있는데 이런 스쿼트 같은 동작은 무릎의 연골에 부담이 굉장히 많은 동작이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스쿼트 하는 법을 따라 하시는 건 조금 위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몸이 건강하시고 연골에 부담이 전혀 없다 이러시면은 일반적인 운동을 하셔도 되지만 그게 아닌 경우에는 조금 조심해서 운동하실 필요도 있으시니까 그런 것도 유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파킨슨의 주요 증상 중에 손 떨림이 있으시잖아요. 손 떨림과 그 다음에 상체가 자꾸만 이제 숙여지는 그런 증상들이 있으신데,
어떤 분들은 파킨슨 있으셔도 손을 전혀 떨지 않는 분도 계시고요. 상체가 전혀 숙여지지 않은 분도 계세요. 그럼 만약에 지금 이제 저랑 같이 운동을 하셨던 분인데 이렇게 상체 숙여짐이 조금 심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체를 세우는 운동을 조금 더 열심히 하셔야 될 거고요. 방향을 틀 때나 아니면 뒷걸음 치실 때 너무 불안정한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균형 운동이 좀 더 필요하실 거고 근력 운동을 이렇게 해보면 근육이 정말 약하신, 근력이 정말 약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이제 근육을 조금 강화할 수 있는 운동을 하셔야 될 거고요.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먼저 파악하셔가지고 내가 부족한 부분을 먼저 조금 채워 넣는 게 재활 운동에서 파킨슨 재활 운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킨슨 운동은 개인에 맞게 진행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파킨슨이 있는 분들이 처음 병원에서 듣는 운동 방법은 걷기나 스트레칭, 가벼운 운동을 시작하세요 이거든요. 근데 이 말은 운동을 가볍게만 계속 유지하라는 게 아니라 누구나 사람은 운동을 시작하고 한 달 정도는 굉장히 힘들어 하세요. 근육통도 많이 생기시고, 야, 내가 이게 운동하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 피곤해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 적응 기간이 보통 2달에서 한 3개월 정도는 걸리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기간이 지나고 나시면 누구나 체력이 조금씩은 올라오시거든요. 그렇게 되시면 운동 강도를 나의 체력에 맞게 조금씩 올리시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예전에 만약에 3 정도의 강도로 내가 운동을 했는데도 내가 느끼는 거는 강도가 10 정도였다면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 똑같은 3으로 운동을 했을 때 내가 느끼는 게 처음엔 10이었지만 나중 되면은 뭐 3, 2, 1 이런 식으로 계속 강도의 그 차이가 떨어지게 될 거거든요. 힘든 그 수준이 자꾸만 이제 떨어지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운동 능력이 올라갔기 때문에 조금씩 이제 강도를 올리시는 게 중요하고요. 사람마다 이제 개인차는 굉장히 큰데 이게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체력이 약한 분들은 체력 강화를 중점적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방향을 바꿀 때나 뒷걸음질 칠 때 균형이 안 잡히는 분들은 균형 잡는 운동, 그런 운동을 가미한 저항 운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주위를 보면, 그냥 큰 병이 없으신 분들도 꾸준히 강도 있는 운동을 계속 유지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하지만 파킨슨 있는 분들은 꼭 운동을 하셔야 되고 제 생각에는 파킨슨 있는 분들은 평균 한 5배 이상은 더 힘드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해내셔야만 하는 이유가 있으니까 힘내셔서 꾸준히 운동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어머니 아버지 화이팅이고요. 내가 내 몸이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말씀을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저희 센터에 방문해 주시는 분들 보면 너무 힘드시니까 초기일수록 그 판정을 받고 얼마 안 되신 분들일수록 더 힘들어 하시고 하지만 그 시기는 또 분명히 지나갈 거고요. 스트레스가 있는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거니까 좀 안 좋은 생각에서 조금 빠져들었다가도 금방 빠져나오셔야 되고요. 왜 내 몸이 이렇게 됐을까를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앞으로 뭘 해서 뭘 어떻게 더 좋아질 수 있을까만 생각하셔서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